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 이제 콘탱고 백오데이션 용어가 좀 생소하죠? 자, 이 콘탱고 백오데이션은 이제 선물 때문에 이제 나온 용어고요. 파생상호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이 기사를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관들이 이제 주식을 많이 샀다는 거예요. 주식을 많이 산 이유가 콘탱고 때문이었다. 이제 그런 뜻이고요. 코스피100 선물 아시죠, 여러분? 코스피100 선물 외국인들이 사들이면서 콘탱고 현상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제 선물 가격이 올랐다. 그럼 기관들이 어떻게 했다? 차익 거래를 했는데 현물, 주식이 싸져가지고 주식을 사고 선물이 가격이 올랐으니까 선물을 팔아가지고 이익을 냈다. 그 과정에서 주식을 사다 보니까 주가가 크게 올랐다. 그러면 콘탱고에서는 왜 주가가 오르냐? 이제 그걸 이제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원유 시장에서도 콘탱고 백오데이션이 발생하는데 원유 현물 거래하고 이제 선물 거래가 있습니다. 선물은 여러분 미래를 사고 파는 거예요. 일종의 예약 거래가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후에 사자, 지금 가격을 정해서 한 달 후에 주고받는 거 또는 뭐 1년 뒤에 주고받겠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예약 거래. 그게 이제 선물 거래인데요. 자, 유가 폭락 3년 만에 첫 신호가 나왔는데 백오데이션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원유 선물 시장에서. 뭐 오펙 얘기도 나오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이 콘탱고가 백오데이션 상태로 전환된 게 올바른 방향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펙에서. 그러면 원유 시장은 백오데이션이 좋은 거냐? 백오데이션은 도대체 뭐냐? 이제 그걸 알아야 되겠죠? 자, 용어부터 이게 이제 반대 개념인데요. 이 콘탱고라는 것은 이제 정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선물은 미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현물은 지금 사고 파는 가격이에요. 그러면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이제 비싼 게 타당하겠죠. 그래서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 비싸고, 예, 그리고 선물 중에서는 이제 만기가 있는데 원월물이 비싸고 이걸 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가격이 비싸야 돼요? 똑같은 제품의 미래 가격이 비싸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상 여러분 이제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미래 가격이 올라가겠죠. 물론 떨어질 때도 있지만. 이제 미래 가격이 비싸야 된다. 즉, 선물 가격이 비싸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게 이제 콘탱고. 우리말로 정상. 백오데이션은 반대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선물 가격이 비싸야 되는데, 현물보다. 선물이 오히려 싸게 거래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평가되어 있다. 예, 이걸 갖다가 이제 비정상, 역조되어 있다. 영어로 이제 백오데이션. 사실 이 용어는 처음 누가 사용했냐면, 이제 유명한 경제학자, 여러분, 케인즈 있죠? 케인즈라는 경제학자가 이 용어를 처음 이제 사용했어요. 현선물 시장의 가격, 차를 뭔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콘탱고다, 백오데이션이다, 이렇게. 네, 들어가 봅니다. 일단, 그럼 선물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제 아셔야 되는데, 이 선물이 파생상품인데, 선물 옵션 같은 게 파생상품이란 말이에요. 선물은 제가 미래 가격이라고 그랬죠? 현물은 지금 사고 파는 가격이고, 선물은 미래 가격. 그러면 두 가격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물, 미래 가격은 통상 현물 가격에다가 보유 비용을 이제 합산해서 계산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유 비용이 이제 양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싸진다는 겁니다. 쉬운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선물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자, 사과 판매업자 또는 이제 중간 도매상이 있는데요. 개당 1,000원을 주고 사과를 구입했어요. 농산지에서, 그러니까 원산지에서 사과를 1,000원, 개당 1,000원. 그래서 이제 그걸 팔려고 하는데 지금 파는 게 아니고 한 달 뒤에 팔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 달 동안 그러면 사과를 보관해야 되는데, 보관 비용이 물론 이제 개당 100원이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판매업자는 사과를 얼마에 팔아야 될까요, 여러분? 1,000원에 구입했단 말이에요. 너무 여러 번 무시하는 것 같죠? 그게 아니고. 자, 근데 지금 파는 게 아니고 이제 한 달 뒤에 팔기로 일종의 예약하는 겁니다. 한 달 뒤에 팔게. 왜냐면 사는 쪽에서 한 달 뒤에 사겠다고 했다라고 쳐봐요. 그러면 1,000원으로 정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100원이라는 보관 비용이 발생할 테니까 최소 1,100원은 받아야 되겠다. 이게 선물 가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가격을 미리 정하고 실지 교환하는 건 한 달 뒤에 이루어지는데 지금 가격을 정할 때 얼마로 정하겠냐. 그게 선물 가격이에요, 여러분. 최소 1,100원은 돼야 된다.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1,050원에 한 달 뒤에 사겠다라고 하면은 손해내는 거다. 장사를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쌍방간에 타당하다. 1,200원 받으면은 이 사는 쪽에서 너무 비싸다 할 것이다. 왜냐면 100원밖에 부담 안 해놓고
1,200원씩 받으면, 이 보유 비용을 이제 간단한 사례로 봤습니다. 그래서 통상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 비싼, 즉, 콘텐고가 이제 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콘텐고 백오데이션. 여러분, 콘텐고가 뭐라고요? 콘텐고는, 자, 선물을 F라고 씁니다. 퓨처스 영어로 그래서 이제 F라고 쓰고요. 현물이 스팟, S라고 썼을 때, 콘텐고는 이런 상태죠? 그러니까 예약할 때 가격이 비싸고, 지금 사고파는 가격이 싸고, 백오데이션은 반대로 얘보다 얘가 비정상, 현물이 비싸고, 선물 가격이 비싸고. 그러면, 언제 콘텐고가 발생하냐, 시장에 언제 콘텐고가 되고 백오데이션이냐, 크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선물 가격 변화하고 현물 가격. 즉, 선물 시장에서는 어떤 거래가 많아지고, 현물에서는 어떨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건데요. 자, 선물 시장에서는 선물이 비싼 이유가 매수했지 수요가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수했지라는 게 선물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 자꾸 선물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뛸 거 아닙니까? 그 가격 원리는 똑같습니다. 사는 사람 많으면 올라가고 파는 사람 많으면 떨어지겠죠. 근데 여기 이제 해지란 말이 붙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위험을 관리할 때 위험 관리한다 그걸 이제 영어로 해지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러니까 선물을 매수하는 이유가 위험 관리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매도하는 사람보다 매수하는 사람 많으면 선물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이게 비싸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항상 거래에서는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는데 조금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 볼게요. 매수 해지가 많다는 것은 선물 사서 해지하려는 수요가 많다는 것은 소비자가 이 제품의 가격 변동 위험을 더 크게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비자는 물건을 구입하잖아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 변동 위험은 뭐겠어요? 가격이 뛰는 거죠. 가격이 올라가는 게 위험이니까 어떻게 하려고 해요? 미리 사놓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미래에 살 것을 가격을 미리 고정시키려고 살려고 하니까 매수를 하는 겁니다. 예약을 하는데, 이제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소비자가 이제 위험이 크다고 이렇게 느끼게 되면, 설명 잘 드렸나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제 결국 요것 때문에 매수 해지 수요가 많아진 게 소비자가 해지를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이 소비자는 매수 해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선물 가격이 뛰는 거고, 현물 시장에서는 수요가 많냐 공급이 많냐 그랬을 때 공급이 많으면 그럼 가격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떨어지죠. 자, 그럼 이건 정반대란 말이에요. 선물이 왜 싸요? 선물을 팔려는 수요가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위험에 피하기 위해서 선물 거래를 하는데 팔려고 한다. 그러면 누가 많이 위험 부담을 느낄 때? 생산자. 여러분, 생산자는 가격 하락이 위험이니까 가격 하락에 대비해서 미리 팔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파는 이제 선물 매도를 많이 하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현물 시장에서는 수요가 많으면 지금 당장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공급은 부족하고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간다. 네. 그래서 양쪽 시장 변화를 여러 가지 무수히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쉽게 이렇게 대표적인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이 콘텐고 백오데이션을 이용해서 이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차익 거래하는 건데 앞서 이제 기사에서도 봤었죠. 이걸 이용해서 차익 거래할 때 여러분 차익 거래가 이제 뭐냐면 차익 거래는 현물 가격하고 선물 가격은 일정 관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선물 가격은 현물 가격에다 보유 비용을 합산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이 가격이 지나치게 이제 괴리가 생길 수 있어요. 즉 불균형이 생긴다는 거예요. 가격 불균형이 생기면 그때 이제 차익 거래를 하는 겁니다. 이득을 내려고. 근데 이 차익 거래는 위험 없이 합니다. 위험 없이. 근데 원리는 간단하죠, 여러분. 두 개의 가격이 지금 불균형이 생겼어요. 그러면 한쪽은 가격이 싸고 한쪽은 비싸다는 거예요. 적정 가격을 벗어났는데 틀림없이 하나는 싸고 하나는 비싼 게 있겠죠. 차익 거래는 항상 가격이 싸다고 저평가된 쪽을 매수하는 거고요. 고평가된 쪽을 매도해서 이렇게 매수 매도를 병행해서 그 차를 이득으로 내는 건데, 자, 이 코스피 200 현물 이거하고 이제 코스피 200 선물을 이용해서 기관들이 이제 차익 거래를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시장이 지금 콘텐고라고 이렇게 보면 콘텐고는 선물이 비싼 거 아닙니까? 간단합니다. 선물이 비싸고 현물이 싸니까 비싼 선물을 팔고 싼 현물을 사는 거죠. 그 현물이 주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코스피 200 현물이라는 게 200 종목의 이제 현물을 얘기하는 거죠. 일종의 지수니까. 그럼 콘텐고일 때는 이제 주식을 사는 차익 거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득을 내려고 그러면.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주식을 많이 사니까. 여기 당연히 이제 선물은 매도하는 거죠. 표현은 안 했지만. 백워데이션 상태일 때는 지금 가격 크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주식을 사면 안 되죠. 팔아야죠. 선물을 사고 주식을 파는 이런 차익 거래를 이제 많이 해가지고 주가가 이제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기사나 이런 걸 보실 때, 콘텐고다. 이건 이제 선물하고 현물 연계시켜서 나온 용어인데, 콘텐고 상황이다 그러면, 주가 올라가겠군. 차익 거래 때문에. 또는 백워데이션이면 주가가 더 떨어지겠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셔도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가격계를 이용해서 차익 거래를 할 때, 콘텐고 백워데이션의 이제 포지션 취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그 원유 시장에서는 이제 백워데이션이 이제 좋다. 앞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백워데이션 상태가 이제 많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콘텐고인 상태보다 백워데이션일 때가 많아요. 원유 시장은 특이해서 그걸 좀 설명드려 볼게요. 이 백워데이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다? 선물 가격보다 현물 가격이 지금 비싸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유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 원유는 뭐예요? 주식하고 다르죠, 여러분. 그냥 사놓고 묻어두고 이러는 게 아니고 소비품이란 말이에요. 당장 써야 되는 거죠. 원유를 우리가 구입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동차 굴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없으면은 자동차 굴릴 수 없습니까? 지금 중요하게 본다는 게 지금 확보하는 거. 이해되시죠? 소비 상품이고 또 이게 갈수록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게 원유라는 건 전략 물자가 되는 거예요. 공급 부족, 전쟁 이러면은 이제 원유 확보가 어려워지니까. 특히 여러분 이 산유국이 이제 중동 지역이 많은데 벌써 느낌 오시잖아요, 여러분. 거기 이제 전쟁도 많고 불확실성이 크니까 이제 무슨 생각을 한다? 원유 자체는 당장 쓰거나 또 이제 비축 구하지 못하는 상황을 염려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여유분이 있어도 비축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이런 형상들. 지금 살려는 이제 그걸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려고 하는 게 많아서. 또 하나 이유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유도한다는 거, 의도적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산유국들로부터 원유의 생산량을 지금 당장 이렇게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원유를 이제 판매하는 그 생산업자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봐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지금 팔겠어요? 나중에 팔겠어요? 원유를 지금 파는 게 비싸잖아요. 그걸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고 나중에 팔면 가격이 싸지잖아요. 그러니까 백워데이션 상태가 지속되면 생산량을 늘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격이 비싸니까. 당장 파는 게 더 이익이다. 그래서 통상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원유 시장은 한 70% 정도가 백워데이션 상태를 유지하고 30% 정도가 이제 콘텐고 상태인데 그 백워데이션일 상태가 더 많다는 거예요. 특이한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선물과 연계돼서 현선물 가격의 차가 어떻게 형성되냐, 콘텐고 백워데이션 살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